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빛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교재로는 45페이지를 열어봐 주시면 되고요. 펜촉은 은색 펜촉이 있어요. 파넨이라고 해서 독일어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넨 이 펜촉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 펜촉의 특징은 스테노 닙과 똑같은 포인트 닙이에요. 끝이 각지거나 둥근 형태가 아니라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펜촉에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스테노 닙은 조금 더 유연성이 있고요. 강도가 조금 더 파넨촉이 높아요. 그리고 끝이 약간 더 굵어서 부드럽게 그리고 힘있게 쓰는 서체에 더 잘 어울려요. 강도 있게 쓰는 그런 글씨체들 있죠. 조금 눌러서 날린다거나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기가 좋은데요. 아무래도 유연성은 좀 덜 하다 보니까 굵기의 강약이, 이거 스테노 닙 같은 경우는 조금만 힘줘도 벌어지면서 굵기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파넨 펜촉 같은 경우는 쉽게 벌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도 아예 안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약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펜촉을 끼워 주시고 오늘 이제 선 연습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 첨부되어 있는 워크시트를 다운 받으셔서 선 연습을 해 주셔도 되고요. 교재의 바로 위에다가 연습을 해 주셔도 돼요. 자, 우선 세로선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 글씨체의 특징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다 기울기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모던책 기억하세요? 모던책 같은 경우도 가로획의 기울기가 있었는데, 이번 글씨체는 가로획 뿐만이 아니라 세로획까지 같이 기울기가 있어서, 이제 붓글씨로 이 기울기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런 생소한 획은 아닐 텐데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꽤 어려운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가 눈에 익을 수 있도록 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촉은 11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요. 끝을 어떻게 하죠? 날리죠, 제가. 손을. 이렇게 날리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때 지금은 선 연습이라 크게 못 느끼시겠지만, 날릴 때 너무 여기를, 이 손바닥 여기 있죠? 여기를 너무 이렇게 세게 누르면서 쓰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날리는 것 자체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바닥이 쉽게 스칠 수 있도록의 힘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꾹 누르고 쓰시면 손에 무리도 많이 가요. 이렇게 세로선 연습을 충분히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도 마찬가지로 가로의 기울기에 맞게 가로의 기울기에 맞춰서 손을 날리듯이 쓰실 때 조금 더 쉬운 건 가로획이기는 해요. 저도 세로획보다는 가로획이 조금 더 손에 힘도 덜 들어가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조금 날리듯이 끝으로 갈수록 살짝 날아가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세로획의 각도와 가로획의 각도, 이 각도가 일정한 게 좋고요. 이거는 지금 세로획 같은 경우 7시 정도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요, 이 가로획 같은 경우는 1시에서 2시 시계바늘로 따지면요, 이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펜촉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 글씨체에 곡선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을 같은 거를 위해서 기울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날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굴리듯이, 각진 듯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이 글씨를 쓰실 때 느낌이 약간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굴리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마지막 선 연습이죠. 곡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리본처럼 꼬듯이 가는 거죠. 약간 가로획으로 갈 때는 얇아지면서 세로획일 때는 살짝 굵게, 가로획 얇게, 세로획 굵게, 얇게, 굵게. 물론 펜촉에 의해서 그렇게 얇게 굵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미세하게 힘도 같이 제가 조절을 하고 있어서 굵기의 강약이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얇고 굵고 의식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을 연출해 주기 위해서 손가락에도 힘을 주시면서 기울기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선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달빛의 글씨체를 쓰기 위해서 선 연습이 끝나셨다면 서체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글씨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글씨체의 특징이 가로획과 세로획의 기울기가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가로획과 세로획의 기울기가 모두 들어간 글씨체로 글씨를 빠른 속도로 날리듯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글씨를 우리가 이렇게 끄적끄적 날려 쓴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날렸으면 이런 느낌은 안 나긴 하죠. 규칙 없이 그냥 날리기 때문에 글씨가 정갈하지 않게 지저분하게 날리는데 이 글씨체는 날리는 느낌만 연출할 뿐 철저히 계산된 글씨체예요. 그래서 정해진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기울기를 바탕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글씨체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글씨체의 기울기가 꽤 어려워요. 익숙하신 분들은 선 연습이나 이런 거를 조금 짧게 연습해 주셔도 괜찮지만 기울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음 모음과 뒤에 배우실 다양한 자음의 비율 연습, 이것이 충분히 돼야 글씨체가 지저분하지 않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46페이지 자음과 모음 연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역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손 날아가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이 밑에 이 라인이 없어도 어느 정도 각도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은 기울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요 가이드에 있는 세로선의 각도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음을 글씨가 착착 날리듯이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자음 칸이 더 납작하고요. 모음 칸이 더 길기 때문에 모음 칸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는 한 번에, 여도 하나, 둘, 오도 한 번에, 요도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뚝뚝 끊겨서 부드러운 선 느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짧은 선부터 그리는 경우에는 글씨를 연결할 수 있지만 긴 선부터 그리는 경우는 글씨를 연결할 수 없어요. 어이도 한 번에, 아이도 한 획이죠. 여이 하나, 둘, 아이,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 기울기 신경 쓰면 날리는 걸 까먹어서 뚝뚝
끊길 수 있고요. 이제 날리는 걸 신경 쓰면 기울기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걸 먼저 연습해야 되냐고 한다면 기울기부터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날리는 것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날리는 것이 조금 더 표현하는 게 쉽기 때문에 어려운 기울기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저는 한 번씩만 써서 보여드렸지만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자음과 모음의 이 형태를 손에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47페이지 이어서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기본이니까 기억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날리듯이, 알짜 쓰듯이 표현해 주셔도 괜찮아요. 가각, 고곡. 그 다음에 까 같은 경우는 자음이 쌍자음이기 때문에 일반 혼자 있는 자음보다는 아무래도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요. 글씨를 조금 더 줄여주셔야겠죠. 자음의 크기를. 까, 고, 까, 아하고 오 이런 부분들의 선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음에서 특히 기울기를 많이들 빠뜨리시거든요. 그래서 자음의 기울기를 잘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은 그리드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리드를 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가끔 제가 보면 이 그리드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드하고 전혀 맞지 않게 연습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엔 글씨를 엄청 빨리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글씨를 빨리 쓰면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몸에 배인 습관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글씨를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 천천히 쓰시면서 글씨에 대해서 익혀주시면 되겠죠. 논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어려우시면 하나를 이렇게 노자를 가시고 나서 끊고 니은자를 써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자 어려워 하시니까 날자 한번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이때 제가 리을자 두 개를 보면 약간 뒤로 쏠리게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글씨가 길어질까봐 뒤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글씨를 요 자음, 초성 자음과 이 종성 자음을 같이 표현하면 비율이 안 맞게 되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각도를 트는 거예요. 롤자는 그래서 글씨가 아무래도 획이 많으니까 길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둘 다 뒤로 살짝 기울여 주는 거죠. 요렇게. 이때 이 리을자 손에 안 익으면 조금 버벅거리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글씨 연습 리을자를 하실 때 Z 굴림, Z 굴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손이 더 빠르게 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읍. 비읍 같은 경우는 보면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두 선을 먼저 긋고 여기서 이런 형태를 가운데다 끼워 넣는 건데요. 이때 많이들 틀리시는 게 이렇게 넣고 이걸 반듯하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비읍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Z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사이즈에 맞게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비읍. 비읍은 요거 말고도 우리 앞에서 요것도 있었잖아요.
이걸로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좀 날리듯이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저는 조금 빨리 쓰는 이유는 글씨를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인데, 이 기울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날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펜촉이 종이에 닿는 느낌은요, 스치듯이 살살 닿거든요. 세게 꾹꾹 눌러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또 신경을 써주세요.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제 시옷, 지읒, 치읓인데요. 치읓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치읓 같은 경우는 이 머리부터 삐딱하게, 이때 이 각도가요 꽤 좁아요. 이게 꽤 좁은데 대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벌려 놓으셔서 글씨가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를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많이 쭉 뻗어서 2획보다 2획이 기울기로 맞아져야 돼요.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지읒자고 치읓자는 어렵지 않으실 건데요. 자, 그러면 치읓자, 이때 요런 것도 이제 이 바닥에 있는 기울기랑 맞죠? 우리 꽃자 많이 쓰죠? 자, 요렇게 글씨의 틀이 잘 맞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연습이 되든 붓글씨에서 연습을 하셨던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잘 잡혀 놓으면 붓글씨도 편해지고요. 뒷펜 글씨도 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글씨의 속도감도 한번 제가 어느 속도감으로 쓰는지 한번 봐주시고,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제가 쓰는 정도의 속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글씨의 날렵한 느낌들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양한 비율의 글자 연습까지 하셨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워크시트가 지금 들어있고요. 우리가 단어 연습이라든지 문장 연습은 없죠, 워크시트가. 그래서 우리 연습 노트, 노디아 노트죠. 노디아 노트 저는 지금 A4 사이즈로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부의 글씨체를 한번 단어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뒷펜, 지금 제가 쓰는 영상은요, 보고 나서 글씨를 쓰시겠지만 쓰시고 나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접 써보고 영상을 보시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더 잘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제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나서 교재를 쭉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글씨가 모던 체에 비해서 글씨가 조금 커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펜촉이 끝이
0.45mm로 두께가 좀 있어서 우리 두꺼운 볼펜으로 글씨를 쓰듯이 조금 이 날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더 잘 날아가는 편이고요. 서체가 날리는 거기 때문에요. 너무 종이가 오돌토돌한 그런 거친 표면의 종이에서는 날리는 느낌이 이제 잘못 힘이 들어가면 종이가 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연습장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잘 써질 거예요. 자, 그러면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별똥별이 날아가는 느낌. 소나기가 내리는 느낌. 그런 것처럼 글씨체의 각도가 일괄적인지 일률적으로 기울기가 틀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날아가는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의 각도가 사진 찍으면 이런 거는 단점이 더 잘 보이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세로선은 세로선대로, 가로선은 가로선대로 비슷한 기울기를 유지해 주는지 잘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장. 리을자에다가 멋을 많이 냈네요. 뭐 리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날려서 끝내셔도 되고, 그런 마지막에 하는 거나 포인트는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7번 글귀 들어가 볼게요. 착착 날리듯이 되게 CF에서 나올 법한 손글씨체죠. 그래서 글씨가 조금 이렇게 여운이, 꼬리가 있어서 여운이 남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글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귀가 아주 오글오글하죠. 참 이거 과제에 올려주실 때요. 이것을 이제 써보고 올려주시잖아요. 올려주실 때 조금 이 글씨체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다 표현하는 게 물론 다 어렵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유난히 이런 표현들이 어려웠다 하는 게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쓰기 과제에 올릴 때 그래도 이왕이면 그 회원님들이 어려워하는 고충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쉬웠다 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기울기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나는 왜 꼬리가 이렇게 길게 안 빠지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의 평상시 습관에 의해서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과제 올려주실 때 같이 내용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할 때요. 그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달빛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개인마다 취향에 의해서 마음에 드는 서체들은 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각에 맞게 잘 어울리는 서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서체를 표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배웠던 달빛의 선 연습이라든지 이제 자음 모음 연습,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단어 연습, 그 다음에 문장까지 이것들을 충분히 워크시트를 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교재를 복사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 과정들을 쭉 사진과 함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과제를 저희가 체크를 한 다음에 도장 찍어 드리면서 그 다음에 받아쓰기 과제 때 영상 촬영 때 제가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이 영상 안에 제가 글로 작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받아쓰기 글귀 다 연습하시고 나서 5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받아쓰기 글귀 5문장을 웬만하면 뒷페이지에 답이 있지만 보지 않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에 저는 답안지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